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의 제목은 Distinguishing Bipolar Depression from Major Depressive Disorder Using FNIRS and Deep Neural Network입니다. 해당 논문은 Progress in Electromagnetic Research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6이며 3개의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계속 발표를 진행했던 니얼스 논문에서 사용한 어떤 헤모다이나믹한 파라미터가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 헤모글로빈이었다면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이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 헤모글로빈을 더해서 옥시헤모글로빈, 디옥시헤모글로빈 두 가지를 더한 총 3가지의 다른 형태로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해서 한번 해당 논문을 발표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을 하나 제안을 했고, 그 모델을 가지고 피험자는 MDD,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와 BD라는 조울증 환자를 얼마나 잘 모델이 구분을 하는지, 얼마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논문이고요. 참가자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Major Depressive Disorder이란 이 MDD 환자는 우울증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바이폴라 디프레션이라는 BD 환자 같은 경우는 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실험에는 총 36명의 MDD 환자와 48명의 DB 환자가 모집이 됐다고 하고요. 이때 이제 모든 BD 환자 같은 경우, 즉 조울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실험하는 도중에 우울한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실험에 채택된 테스트는 말벌 플루언시 테스트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언어 유창성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30초 동안의 프리테스크, 그 다음에 60초 동안의 태스크, 그 다음에 30초 동안의 포스트 태스크라고 해서 이 프리태스크랑 포스트 태스크 같은 경우는 1부터 5까지 차례대로 카운트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고, 이 60초에 대한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제시된 이 3개의 중국어가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 이 제시된 중국어를 가지고 참가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어떤 구라든가 어떤 뭐 내자에 해당하는 수거들을 이제 말로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플루언시 테스트를 실험을 하면서 측정된 데이터는 이 FDRS 데이터로 해당 데이터는 총 17개의 이미터와 16개의 디텍터로 형성되었고, 이제 해당 이미터와 해당 디텍터를 사용해서 총 52개의 니얼스 채널에서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채널의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하단에 있는 피겨 1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맨 위에 줄의 라인을 보시면 해당 라인 같은 경우는 1020 시스템에 따라서 FP1과 FP2 라인과 동일한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 레이트 같은 경우는 각 초당 10개에 대해서 데이터가 측정이 되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샘플링 레이트는 10Hz라고 보시면 되고, 총 120초 동안에 데이터가 측정이 되어서 보시면 총 1200개의 타임 포인트가 있고, 이제 52채널에서 3개의 다른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가 고려가 됐다고 하는데, 이 3개의 다른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 HBO라는 옥시헤모글로빈과 HBR이라고 하는 디옥시헤모글로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T라는 것은 이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을 더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각 3개의 다른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와 그다음에 52개의 채널이고 타임 포인트 같은 경우는 1200개.
그래서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데이터가 어떻게 측정이 되었고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Attention, LST, Inception Time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Attention 메커니즘이라는 기법과 LSTM과 Inception Time이라는 게 이제 결합돼 가지고 해당과 같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든가 LSTM, 그 다음에 인셉션 타임 각각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해당 모델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의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추후에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다음 저널 미팅 때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대략적으로 해당 모델이 어떻게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브런치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LSTM과 어텐션 기법을 사용한 하나의 브런치가 형성이 돼 있고 또 다른 하나 같은 경우는 인셉션 타임의 어떤 개념들이 사용이 되어서 만든 브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STM과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한 이 브런치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들끼리의 정보를 잡아낼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인셉션 타임으로 구성된 이 브런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시간끼리에 있는 주요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브런치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 FNIRS 데이터에 숨겨진 정보를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타입의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사용한 타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좀 태스크를 진행한 주 60초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각각 52채널씩 형성을 해가지고 52채널에서 데이터가 측정이 돼서 예를 들어 이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과 이 두 개를 더한 토탈을 세 가지 형태를 다 사용하게 됐을 때 이제 채널로 쭉 연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FNIRS 매트릭스 형태처럼 인풋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결과 같은 경우는 해당 논문에서는 SVM을 사용하여 제안한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시하였는데요. 먼저 각각 세 가지 형태의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 한 개씩만 사용을 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세 가지 형태의 헤모다이나믹에서 모두 다 SVM보다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이 다 좋은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형태를 각각 조합해서 어떤 네 가지의 조합 형태로 성능을 비교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이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A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을 합친 이 HBT에서 그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99.6%의 굉장히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이렇게 오른쪽 B처럼 조합하지 않아도 이 HBT라는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 좀 가려졌는데 아까 B처럼 해당 파라미터들을 조합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채널이 오히려 더 채널 차원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과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제안된 모델이 머신러닝인 SVM보다 성능이 우수했다라는 걸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존에 나와 있는 딥러닝 모델과도 비교했을 때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걸 테이블 2를 통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2에서 이 볼드체가 나타내고 있는 거는 가장 해당하는 각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두 개의 값들을 볼드체로 이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기존에 있는 딥러닝에 비해 전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의 성능이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합들을 평균을 했을 때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 마지막 결과는 각 채널에서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주고 있고 좀 자세하게 이 피겨 8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 이 32번 채널과 41번 채널, 그 다음에 43번 채널, 51번 채널과 52번 채널에서 비교적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채널의 위치를 이렇게 그림에 표시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채널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템포럴 롭에 위치해 있고 이제 세 개의 채널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템포럴 롭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템포럴 롭 같은 경우는 청각과 주로 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결과도 이 발벌 플런스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청각과 기억에 대한 수행을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당 결과는 어떤 템포럴이라는 영역에서 활성화 된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은 52개의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5개의 채널만 가지고도 충분히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즉 MDD 환자와 DB 환자를 분류하기에는 5가지 채널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만 51번 채널 같은 경우는 96%의 분류 성능을 보이는 거를 확인하였는데 이 해당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만을 사용했을 때도 충분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본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해당 논문에서는 48명의 조울증 환자와 36명의 우울증 환자를 이제 분류하는데 하나의 모델을 제안을 했고 그 모델의 이름은 ALS-TM-IT라는 네트워크고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평균 분류 성능이 96.2%에 도달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제안된 모델이 충분히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전반적으로 이 제안된 논문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건 알겠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모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사용된 헤모다이나믹한 파라미터가 그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을 더한 형태인 HBT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만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논문처럼 이 두 가지의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를 더한 HBT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